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얘기로 채워질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BTS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꾸 공표하고 다니는 게 제가 암이라고 자꾸 공표하고 다녀서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 빌보드 차트 핫 100에 1위가 됐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빌보드 차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빌보드 200이 있고 그 다음에 빌보드 핫 100이 있거든요. 200은 앨범 판매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1위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팬덤이 공고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1위, 핫100 1위는 다릅니다. 핫100은요 앨범의 문제가 많이 아닙니다.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횟수가 얼마큼 되느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게 라디오 방송 횟수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핫백 차트에서 이렇게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때문이었냐면 라디오 방송 순위가 전반적으로 낮았거든요. 근데 라디오 방송 순위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BTS 팬들, 아미들 말고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 BTS의 곡을 들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가능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그 차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죠. 이번에 BTS가 한 이 곡이 순위 2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반인들도 이 BTS의 곡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히트곡이에요. 히트곡. 그냥 팬덤이 좋아서 지지해주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 곡 자체가 히트곡이라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갖고 있는 곡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뭘까? 뭐 아시겠지만 많은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이 된 얘기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곡은요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지금 현재 디스코가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나스 브라더스 같은 그 아주 디스코풍의 곡들을 내놓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곡이 정확하게 디스코풍을 딱 담고 있습니다. 노래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찌르고 싶어 막 하면 축축축 찌르면서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래가 다 영어로 돼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핫백 차트 1위로 올라가는 데는 사실은 약간 이게 진입장벽이 있어요.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K-팝이 지금까지 BTS의 곡이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하는데도 차트에 올라간다. 이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핫백 차트 1위가 되는 거가 어려웠던 진입장벽 중에 가장 큰 건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다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누구나 쉽게 이거를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곡이었다라고 평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곡에 들어가 있는 춤도요 마이클 잭슨에 대한 헌사를 담았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했던 동작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빌리진 막 이런 거 비릿 이런 거 들으면 나왔던 동작들 그런 것들을 싹싹싹 집어넣어 가지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국 대중들 그다음 미국 대중들이 아니죠 팝을 소비하는 일반 대중들을 다 겨냥했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팬덤이 있고 공고해진 팬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팬덤 위에 전략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곡이 얹어지니까 정확하게 핫백 차트 1위 딱 찍은 겁니다. BTS의 성공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순식간에 성공했을까라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구독 경제입니다. 구독 경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경제의 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가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나 저 물건 사고 싶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 정도로 걸려드는 어떤 상품 판매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구조였다면 이 구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구독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서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정서적인 공감대 같은 게 있어요. 그 소비자와 그 생산자 사이에. 그리고 이게 판매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입니다. 판매가 아니라 물품 판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BTS가 그걸 했거든요. 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SNS 안에서 끊임없이 소비자들인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하면서 그 소통 과정에서 받아들일 것들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음악적으로 계속 성장해왔고 성장된 컨텐츠들을 계속 내놨다는 거죠. 그 컨텐츠는 말 그대로 서비스 형태로 계속 지속이 된 거죠. 이게 계속 제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에 올라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구독자들, 여기서 팬심이 되겠죠. 아미라는 팬심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기본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소비의 기반을 만들어 줬다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의 그 구독 소비라든지 팬슈머들의 소비라는 건 여기에 머물지 않거든요. 내가 샀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들어봐 하고 주변에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서 홍보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홍보 마케팅까지. 이제 BTS는 이제 앞으로 음원을 낼 때마다 저는 뭐 제가 장담을 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예상하건대 빌보드 차트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이 구독 경제의 틀 안에서는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그 구독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올라가고 물론 차트가 1위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닌지 1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트에는 계속 진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죠. BTS가 안 했던 거. 그래미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림이라면 그래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찝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헐크 토크 얘기를 했는데 뭐 헐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거는 헐크 지수 아시죠? 얘기 안 해도 10점 만점에 10점 10점 줍니다. 향후에도 끊임없이 꽃길만 가라 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저도 암입니다. 당당하게 밝히면서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